반갑습니다.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특성화고 진로 수업 시간 이어갈 텐데요. 먼저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세미 캐스터부터 만나보시죠. 네,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입니다. 고졸 이상의 공기업 및 공공기관 채용 소식입니다. 먼저 독립기념권에서는 사무, 학예, 기술 분야에서 정규직 직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연령과 성별의 제한은 없고요. 사무 자동화 산업기사, 한국사 능력검정 자격증 보유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지원서는 3월 15일 오후 5시까지 받습니다. 다음으로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는 일반 행정과 재무회계를 담당할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고 있는데요. 학력과 경력에 제한은 없고 또 영어 가능자와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3월 15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네, 그리고 공기업인 워터웨이 플러스에서는 시설관리와 문화 안내사, 마리나 운영을 담당할 직원을 선발하고 있는데요. 연령이나 성별, 학력, 지역에 제한은 없지만 관련 분야 국가기술 자격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분들 가운데 경력이 1년 이상인 분들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서는 3월 17일 오후 6시까지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수리과학연구소에서는 체험형 청년 인턴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학력에 제한은 없지만 만 34세 이하인 분들이 지원할 수 있고요.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3월 18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이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요. 스피치 컨설턴트 윤스피치의 윤소윤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이야기를 좀 하다가 네네. 시간이 부족해서 멈췄습니다. 공무원 시험 면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멈췄는데요. 오늘 좀 내용을 이어갈까요, 일단? 네, 우선 저번 주에 갈등 관리까지 저와 함께 알아봤는데요. 지난 시간에 공무원 면접에서 자주 등장하는 갈등 관리 문제는 본인만의 갈등 관리 해결 방법을 찾아라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상사가 부당한 요구를 했을 경우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질문에 대답부터 저희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사가 부당한 요구를 했을 경우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질문 자체가 굉장히 곤란한 질문이잖아요. 이 질문은 또 공무원의 경우에는 상사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의무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원자가 질문을 받았을 때 좀 곤란하게 생각할 수 있는 맞아요. 질문이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인상 깊었던 우수 예시를 통해서 이 부분 답변 방법 좀 말씀드릴 텐데요. 서울시 합격자의 답변입니다. 예. 사례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사가 부당한 요구를 했을 경우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이 지원자가 이렇게 답변을 해줬습니다. 서울시에서 발간한 신목민심서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책에 상급자가 부당한 지시를 내렸을 경우에 대한 행동 강령에 대해 자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저는 먼저 상사에게는 검토해보겠다라고 말씀드린 후에 지시사항이 불법인지 부당한 것인지에 대해 검토하고 관련 법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당한 지시일 경우에 관련 법령에 위배됨을 건의하고 그럼에도 부당한 지시가 반복될 경우에는 행동강령 책임관분을 만나 상담을 통해 해결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해줬습니다. 네. 굉장히 전문성과 준비성이 돋보이는 답변이었다라고 그렇죠. 볼 수가 네. 있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발간한 신목민심서라는 책은 우리 공무원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읽어보셔도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당장 적용할 수 있는 현직 사례들도 많이 소개가 되어 있고 공직 가치관이라든지 국가관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 부분을 좀 확립하기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책이니까요. 이 부분은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지원자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발간한 목민심서를 읽었다라는 것 자체도 어필을 그렇죠. 할 수가 네. 있고 이 부분이 사실 준비성이잖아요. 그리고 체계화되고 구체적인 답변을 했기 때문에 좀 면접관의 호감을 사고 합격으로 이어지지 않았나 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이게 좀 서울시 공무원을 뽑는 시험이었으면 저 같으면 뭐
바로 합격을 좀 주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네. 완벽한 답변이네요. 그런데 이렇게 좀 공무원 면접 시험 하면 사실 저는 그래도 좀 생각보다 평이하지 않을까라는 선입견을 갖고 있었는데 보니까 좀 까다로운 질문들이 많은가 봐요. 네, 오히려 좀 꼼꼼하게 질문을 하는 편인데요. 그래서 제가 자주 출제되는 질문을 두 가지 유형으로 좀 나눠봤습니다. 먼저 공무원에 출제되는 면접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경험형과 상황 제시형으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경험형은 출제자의 경험을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뭐뭐 한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아, 이거 경험형 문제구나 라고 빠르게 캐치를 하시고 자신만의 경험을 구체적이고 좀 담담하게 풀어가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상황 제시형은 공무원에서 좀 빈번하게 출제되고 있는 질문 유형 중 하나입니다. 말 그대로 특정 상황을 제시를 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묻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주로 문제 해결 능력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뭐 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것들이 상황 제시형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경험형과 또 상황 제시형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각각 좀 준비도 각각 다르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경험형 질문 어떻게 좀 답변을 해야 되는지 요령을 한번 알려주시죠. 네, 경험형 질문의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친구와 다툰 적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라는 질문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이때 상황만 친구와 다툰 적이 있었는데요 라고 하면서 상황만 설명을 해주는 것으로는 조금 부족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친구와 다툰 상황보다는 본인이 느낀 점이 훨씬 중요하거든요. 본인이 느낀 점 위주로 또 그 느낀 점을 통해서 본인의 삶에 혹은 본인의 직무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솔루션까지 제시를 해주시는 것이 좀 프로페셔널한 답변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자면 친구와 다툰 이유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그 과정과 본인만의 갈등 해결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 방법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신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를 통해서 느낀 점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고 그 느낀 점을 가지고 어떻게 적용하겠다라는 답변 순으로 답변을 해주신다면 경험형 질문에 대한 완벽한 답변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이런 질문 받으면 제가 이렇게 했는데 그 과정만 이야기를 네네. 하다가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이 이야기 자체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이걸 어떻게 갈등을 해결했느냐 그 방법에 대해서 더 집중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또 시간을 좀 안배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다음이 이제 상황 제시형인데요. 저는 이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건 좀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까요? 네, 상황 제시형의 경우에는 굉장히 곤란한 질문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네. 있어요. 예를 들면 만약에 공무원이 되었는데 상사가 청소 같은 일을 시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만약 뭐뭐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상황 제시형 질문이죠. 이런 질문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갈등 관련 문제들을 상황 제시형으로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가 저번 시간에도 알아봤지만 친구에게 20만 원을 빌려줬는데 패딩을 사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것도 사실은 상황 네. 제시형 질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갈등 관리를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태도와 자질이 드러나도록 답변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공직관이기 때문에 상황 제시형 문제에는 공직관과 잘 연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겠는데요. 간혹 좀 주의할 점은 지원자분께서 상황 제시형 질문을 들었을 때 지나치게 상황에 깊이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실제로 내가 어떻게 해서 공무원에 합격을 했는데 네. 상사가 나한테 청소만 자꾸 시키면 기분이 좋지 않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아이고. 사실상 뭐 예. 합격률이 좀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라면 이렇게 답변을 했을 것 같아요. 공무원의 6대 의무 중에는 복종의 의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도 상사가 지시한 사항이기 때문에 내가 충분히 이행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답변을 했을 것 같고, 조금 더 나아가서 조금 더 센스 있는 지원자라면 저라면 사실 꼭 청소는 상사가 지시하지 않더라도 제가 당연히 신입 공무원으로서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한다면 면접장 네. 분위기가 굉장히 밝게 좀 편안하게 풀어질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부분은 사실 어느 정도 좀 센스도 중요한 것 네. 같고요. 평소에 이런 딱 내가 생각하는 질문만 나오리란 법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좀 이런 질문이 나오면 이렇게 답을 해야겠다. 네. 좀 계속해서 좀 이렇게 풀가동을 하는 거죠. 이 시뮬레이션을 계속 해보면서 이런 노력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좀 공무원 시험 면접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에는 좀 어떤 내용을 한번 짚어볼까요?
네, 공무원 면접 시험에 이어서 일반 기업 면접 전략을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1부에서도 잠깐 이야기가 나왔었지만 요즘 기업들의 공채 시즌이기 때문에 실전 면접 전략 가운데서도 우리 지원자분들께서 제일 어려워하시는 지원 동기 부분에 대해서 저와 함께 꼼꼼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원 동기라는 것에서 동기라는 사전적 의미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사전적 의미는 어떤 일이나 행동을 일으키게 하는 계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에 지원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무엇이냐라는 이야기인데 결국은 지원하게 된 이유에 대한 설득력 있는 스토리 싸움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원 동기는 우리 지원자분들께서 좀 두 가지로 나눠서 준비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는데요. 먼저 기업 지원 동기가 있고 직무 지원 동기가 있습니다. 기업 지원 동기는 우리 기업에 왜 지원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이 되겠고요. 예. 그리고 왜 하필 그 직무를 선택했습니까?가 지원 동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직무 지원 동기죠? 네, 예. 직무 지원 동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기업 지원 동기 경우에는 스토리 중심으로 좀 풀어주시는 것이 좋겠고요. 직무 지원 동기는 역량 중심으로 피력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지원 동기 늘 저희가 말하지만 첫 번째 난관이죠. 네, 그럼 먼저 기업 지원 동기 작성법 이건 또 스토리 중심으로 풀어나가라고 하셨는데 이걸 또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는지 알려주시죠. 네, 기업 지원 동기의 경우에는 최근 직무 중심으로 좀 채용 시스템이 전문화되다 보니까 지원 동기를 직접적으로 물어보기보다는 오히려 직무 지원 동기를 물어본다거나 혹은 질문을 바꿔서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지원 동기는 말씀해 주셨다시피 빈번히 출제되고 있고 큰 산이다 보니 우리 지원자분들께서는 좀 방심하지 마시고 준비를 해 주셔야겠습니다. 지원자에게 왜 우리 회사에 지원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제 제가 현장에서 친구들을 컨설팅을 하다 보니 친구들에게 뭐 왜 그 기업에 가고 싶니? 라고 물어봤을 경우에는 검색하다 보니까 알게 됐다. 혹은 뭐 주변 지인의 추천으로 알게 됐다. 아이고, 네. 네. 누구나 다 아는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가고 싶다. 사실 굉장히 예. 솔직한 답변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너무 솔직해요. 네. 이렇게 답변을 할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단순히 1차원적인 이유에 살을 덧붙여서 스토리다라고 좀 부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하기보다는 저희는 지원이 목표가 아니라 합격이 목표이기 때문에 이 기회를 좀 이목을 집중시킬 만한 스토리를 부각하면서 나만의 차별점을 보이겠다라는 자세로 접근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스토리 중심의 지원 동기는 스토리다 보니까 저와 함께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선 새마을금고에 지원하는 지원자가 있었는데요. 이 지원자가 새마을금고에 대해서 뭐 동기를 만들어내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기에 제가 이렇게 질문을 좀 했습니다. 본인이 가지는 새마을금고에 대한 이미지를 좀 한 단어로 말해봐라 라고 했더니 저는 푸근함입니다 라고 오.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왜 푸근한 이미지를 가졌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어렸을 때 할머니 시장에서 자주 놀러 가고 자랐대요. 예.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금고 직원이 할머니 가게로 직접 오셔서 통장도 좀 정리를 해주고 오. 여러 금융상품도 좀 전해주고 할머니와 커피도 마시고 이렇게 직접 해주셨다라고 해주셔서 굉장히 새마을금고 직원은 좀 푸근한 이미지를 가진 것 같아요 라고 해주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지원 동기다라고 볼 그렇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자면 기업에 대한 이미지로 좀 시작을 해주셔서 본인이 경험했던 사례들 덧붙여줘서 흥미롭게 느낄 만한 요소들이 좀 많이 있었고요. 또 더불어서 새마을금고의 특성과 경험을 좀 잘 이해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지원 동기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스토리, 이야기 형식으로 풀어내는 방법이 스토리 지원 동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좀 직접적으로 이분 같은 경우는 너무나 훌륭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분이셨지만 대부분 아닌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또 자소서를 만들어야 되는지. 네. 네, 사실은 이렇게 보석 같은 좀 동기가 있어주면 좋겠지만 없는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요. 이럴 때는 다른 부분으로 좀 접근을 해주시는 것도 스토리가 될 수 있을 텐데요. 제가 한 지원자가 A사에 지원을 한다고 하길래 왜 A사에 가고 싶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A사는요 워크숍도 많이 가고 직원들끼리 가족처럼 굉장히 친해 보였어요 라고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걸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 라고 네. 물어봤더니 유튜브를 통해서 알게 됐다라고 오. 하더라고요. 이렇게 내가 회사를 알게 된 과정 자체도 스토리가 될 수 있거든요. 한번 정리를
이야기를 해보자면 우연히 유튜브에서 A사 워크샵 동영상을 보고 A사를 알게 되었습니다. 사내 분위기가 매우 화목해 보였습니다. 상사와도 허물 없이 지내고 동료가 아닌 가족처럼 느껴졌습니다. 제가 가진 능력을 바탕으로 취업을 한다면 꼭 A사에 가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후 A사에 입사하기 위해 다양한 자격증 취득과 공부를 해왔습니다. A사는 제가 늘 꿈꿔오던 직장의 모습입니다. 귀사에 입사하여 회사의 성장에 기여하는 신입사원이 되겠습니다. 라고 한다고 해도 이 부분도 충분히 스토리로 피력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직접 고객이거나 아니면 직접 기업에 대한 이미지가 없다 하더라도 회사의 분위기나 사내 문화 등이 충분히 입사 지원 동기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기억해 주시고요. 구체적으로 회사를 알게 된 계기부터 본인이 생각하는 회사를 생각하는 이미지 등과 연결시켜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신다면 이것 또한 하나의 스토리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예시를 통해서 만나봤는데요. 굉장히 좀 쉽게 일단 접근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뭐라 그래야 되죠? 증거? 네. 증거겠네요. 예, 어느 정도 좀 씨앗 정도는 발견을 좀 한 것 같으니까 주변을 한번 많이 좀 살펴보시고 지원 동기를 한번 스토리 중심으로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직무 지원 동기 작성에 대해 좀 알아볼 텐데요. 이거는 역량 중심으로 쓰라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가지는 가장 강점은 무엇일까요? 사실 전문성이거든요. 방송을 보는 특성화고등학교 친구들이라면 내가 기업에 입사할 때 강력히 어필해야 될 나만의 강점은 전문성이라는 걸 잊지 말고 취업에 접근을 하셔야겠습니다. 네. 스토리 형식으로 지원 동기를 만들어내기가 조금 어렵다라고 하신다면 특별한 경험이 없을 경우에는 자신의 능력을 어필하면서 직무 지원 동기를 이야기할 수가 있겠는데요. 저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능력을 이러이러한 과정에 거쳐서 개발을 해왔고 회사에 입사하여 이런 것들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준다면 직무 지원 동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특성화고 지원자라면 사실 나의 재능을 좀 일찍이 남들보다 알고 특성화고등학교에 지원을 해서 진학을 해서 전문적으로 이 능력을 키워왔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강점이 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을 잊지 마시고 직무 지원 동기에서 충분히 피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직무 지원 동기 작성할 때 어떤 역량을 어떻게 강조를 해야 될지 사례를 한번 만나볼까요? 네, 직무 지원 동기의 역량을 피력한 사례를 좀 보면서 구체적으로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자동차 장난감을 분해했다가 다시 조립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기계직 사례죠. 자연스레 기계에 관심이 많아졌고 전문적으로 배우고 싶어 특성화고등학교에 진학하였습니다. 저는 평소 탐구하고 분석하는 것을 좋아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집요하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기계에 관심이 많다 보니 집에 있는 가전제품의 장고장은 제가 직접 고치기도 했습니다. 한 번에 잘 고쳐지지 않을 때는 인터넷 검색과 관련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전공 선생님께 여쭤보며 반드시 고쳐내곤 했습니다. 이처럼 기계에 대한 흥미와 능력을 바탕으로 기계직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한다면 이 친구의 경우에는 탐구력이라든지 분석력, 본인의 문제 해결 능력 등을 핵심 역량으로 지원했던, 강조했던 직무 지원 동기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기계를 고치면서 포기하지 않고 잘 고쳐지지 않을 때도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가 계속해서 노력해 왔다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 해결 능력을 피력할 수 있는 지원 동기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히려 거창한 사례들을 덧붙인 것보다 진정성 있게 느껴지는 직무 지원 동기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전문직 지원자라면 많은 지원자들이 강점으로 어필하는 소통 능력이라든지 협업 능력이라든지 이런 조직 생활에 필요한 역량보다는 구체적으로 그 해당 직무 수행에 꼭 필요한 핵심 역량을 바탕으로 기술을 해주시는 것이 좀 합격에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인의 역량이라든지 이런 성향을 딱 이 직무와 연결을 시켜서 할 만한 것 좀 찾아내려면 일단 이제 직무 분석이라는 게 기본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직무 분석이 잘 안 되면 아무것도 어렵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우선은 직무 지원 동기라는 것 자체가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해당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역량들이 필요한지를 스스로 잘 알고 있다면 직무 지원 동기는 의외로 쉽게 풀어낼 수 있는 부분인데요.
하지만 말씀하셨다시피 현장에서 특성화고 친구들을 만나보면 오히려 직무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직무조사가 필수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직무조사를 할 때 인터넷에 검색을 해본다거나 뭐 계속 서치를 해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직무를 선택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는 한 가지 꿀팁을 제가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직무 분석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꿀팁. 사실 저는 이걸 답을 알거든요. 저희 프로그램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고쌤과 함께 판 그건데 맞습니다. 알려주시죠. 네. 하지만 면접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럼요. 점. 네. 바로 NCS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지원자분들이라면 NCS 홈페이지를 비롯해서 NCS 자체와 굉장히 친숙한 단어가 되어야 할 텐데요. 우선 NCS는 국가 직무능력 표준이라고 해서 산업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 기술, 태도 등의 내용을 국가가 체계화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냥 인터넷에 검색해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한 정보를 훨씬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NCS 사이트를 좀 보시는 것이 좋겠고요. 중요한 것은 지식, 기술, 태도 기반으로 기술이 되어 있기 때문에 면접에서 보는 것 자체가 이 지원자가 어떤 지식을 갖고 있고 어떤 기술을 갖고 있고 어떤 태도로 임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NCS 홈페이지가 사실 정답이 될 수 있다. 직무 지원 동기에는 정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지원하는 직무가 어떤 일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다. 그리고 내가 가진 직무와 연결해서 나는 어떤 역량을 피력해야 될지 아직 좀 모호하다라고 하시는 지원자분들이라면 지금부터 저와 함께 NCS 홈페이지 활용법을 통해서 직무 지원 동기를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려주시죠. 네, 우선 5가지 단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NCS 홈페이지에 좀 접속을 해주시고요. 우측에 보시면 NCS 및 학습 모듈 검색이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네. 그것을 클릭을 해주시고 본인의 직무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웬만한 직무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본인의 정확한 직무를 찾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고요. 우선 이렇게 직무를 찾아서 들어가시면 4단계에 아래쪽으로 내려보시면 경력 개발 경로라는 것이 있습니다. 경력 개발 경로 항목에서 직무 기술서를 다운받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무 기술서를 좀 분석을 해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직무 역량을 바탕으로 자신의 강점과 에피소드를 연결해서 지원 동기 스토리를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게 1단계부터 3단계까지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 것 네네. 같은데요. 4단계에서 경력 개발 경로에서 직무 기술서를 확인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선 좀 어떤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네, 구체적으로 한번 꼼꼼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트에 접근하는 것까지는 어렵지 않게 접근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직무기술서를 다운받아야 된다라는 것으로 알고 시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직무기술서에는 여러분들께서 힌트를 얻으실 수 있는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무 기본 정보라든지 직무 책임, 직무 역할 등까지 좀 꼼꼼하게 기술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지원자분들과 취업 컨설팅을 좀 준비를 하다 보면 기술직, 전문직 지원하는 친구들은 사실상 명확한 동기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 어려워하는 직무가 어쩌면 가장 알기 쉬울 수 있는 일반 사무직 지원하는 친구들일 것 같아요. 일반 사무직 지원하는 친구들은 뭐 본인의 직무 동기가 명확하지도 않고 스토리를 찾기도 좀 애매모호하고 그래서 어려움을 좀 많이 느끼기 때문에 제가 사례를 통해서 분석을 할 때 오늘은 사무행정직무 예시를 통해서 NCS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사무행정직무기술서를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행정 직무기술서를 살펴보시면요. 먼저 기술이 나와 있는데요. 저희는 이 부분에서 기술과 태도 부분을 중점적으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기술에는 문서 편집 능력, 그리고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디자인 능력도 좀 보이고요. 요구사항 분석 능력, 계획 수립 능력, 일정 관리 능력 등이 보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태도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태도 부분에서는 꼼꼼함, 그리고 문서를 보고 일정 계획을 준수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리고 성실성, 세밀하게 자료를 분석하려는 노력, 적극적인 정보 수용 의지, 주의 깊은 관찰력,
등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우선 태도 부분에서 눈에 띄는 것들은 뭐 꼼꼼한 성실성, 관찰력 등이 좀 눈에 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행정직 지원자라면 나에게 꼼꼼함이라든지 성실력, 관찰력, 계획 수립 능력 등이 있다면 이 부분을 역량으로 피력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직무 지원 동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태도 부분으로 활동 연계를 찾으시면 좀 좋겠는데요. 학교에서 하셨던 방과후 활동이라든지 동아리 활동, 전공 활동도 괜찮고 교내외 프로젝트도 무방합니다. 우선 태도 부분을 보면서 태도마다 여기에 기술된 태도마다 내가 한 가지 활동을 연결시키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접근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우선 꼼꼼함을 보시면 꼼꼼함을 보여준 경험이 있는지 생각해 보시고 관련 활동 옆에 하나 적어주시고 내가 성실성을 보였던 관련 활동이 있나 생각해 보시고 옆에 좀 적어주신다면 하나하나 다 활동을 연계하시다 보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활동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 활동이 역량을 피력할 수 있는 에피소드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활동들 연계하셔서 사무행정직으로서의 역량을 부각하는 직무 지원 동기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으로 가시면 관련 자격사항이라든지 사전 직무 경험, 또 직무 숙련 기간 등이 있는데요. 직무 기술서에 좀 보시면 자격사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취득해야 될 자격증까지 나와 있으니까 내가 아직 시간이 좀 있다라고 하시면 이 부분도 취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사전 직무 경험에 보시면 사무환경 조성이라든지 회의 운영 및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사무 환경을 내가 동아리 활동 중에 해본 적이 있는지 네. 혹은 회의 운영 및 지원을 내가 역할을 맡아서 해본 적이 있는지 활동을 좀 구체적으로 설계를 해주시고요. 만약에 이런 것들이 없다라고 한다면 사전 직무 경험을 좀 살릴 수 있도록 뭐 사무 환경을 조성해본다거나 회의 운영 지원할 수 있는 동아리 활동 혹은 활동 연계할 수 있는 교내외 활동들을 좀 해보시는 것이 지원 동기 작성하실 때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지원 동기까지 작성하는 법 저희가 알아봤는데요. 윤소연 대표님 오늘도 알찬 내용 감사합니다. 여기서 인사 나누죠. 감사합니다. 네, 취업이 보인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